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해 방미 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출국 직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신의 한 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흩어진 야권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 야권 연대로 이어질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철근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을 해서 워싱턴 DC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제 출국 때 김무성 대표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앞서 방미 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출국 장면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예, 어제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추구하는 장면인데 김무성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장면은 간단히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잘 다녀와라 이런 얘기 정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앞서 김무성 대표가 짧은 미팅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저희들이 좀 전해드릴 수는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 어제 저런 모습 보면서 이전에 공천 갈등 관계로 청와대와 불편한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자,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화해했는지 자 그런 분위기로 저 언론에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두 분이 언론을 통해 특히 이제 TV 매체를 통해서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많은 뭐 지지자들 또 국민들에게는 관계가 뭐 과하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괜찮은 관계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거뒀을 겁니다. 이제 핵심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또 그 전에 만나서 간단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근데 그거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지요. 현재 뭐 4대 개혁이라든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뭐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 정기국회 남은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국민들이 그동안 두 사람 관계가 그냥 불편한 거 아니었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유엔 총회 참석자 대통령이 방미하던 시절에는 출국 때 방금 김무성 대표 말 맞따라 귀국 때는 많이 안 나갑니다.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원유철 대표가 나간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출국 때도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간 것 자체가 어떤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김 교수님. 글쎄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화해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결국은 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또 저런 모습이 연출된 것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의 주도권을 갖게 됐고 그 당에 대한 장악력도 굉장히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의 어떤 공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정확히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가지고 각을 세우다 물러서고 이번 마지막 안심번호 뭐 국민공천제 이 부분도 사실상 물러선 것을 증명해 준 것이고 본인의 대권 가도나 당 대표 지위를 그 어떤 뭐 보장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 직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뜻하지 않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나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설전을 좀 벌였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에서 이걸 제기한 이유 어디 있다 보십니까? 저 일단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 직후도 아니고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했다는 것. 게다가 이제 국회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형사상에 책임지지를 않지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하더라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강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억지란 주장 또 뭔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관위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건 지금 시간 뭐 나온 것은 개표 시간과 투표 완료 시간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은 선관위가 그건 표기상의 오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도의 조작을 하려면은 수명, 많게는 수십 명이 가담해야 됩니다. 수십 명이 지금까지 2년 반도 입을 담고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모든 선거 과정에는 야당 참관이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야 참관이 참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해가 무슨 개표 방송은 뭐 개표 완료되기도 전에 뭐 개표 방송에서 뭐 방송에서는 뭐 우승 유료 승리 당선 유료가 나왔다는데 그건 이제 시스템을 몰라서 한 이야기죠. 저도 뭐 방송사에 근무해봤지만 시뮬레이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겼고 또 어느 지역에서 이 정도 이겼는데 이렇다면은 결과는 이 정도 예측된다는 게 시뮬레이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20%만 속된 말 까져도 개표가 완료되더라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도 조작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부족하다. 게다가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정치연합 다수의 국회의원들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수 지지자를 생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 또 저런 사고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문제죠. 그건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인 건 분명히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바로 김성호 홍보수석이 기자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도착 3시간 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국민 사과하고 자, 야당 쪽에서 어떤 이야기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게 대선 불복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이미 2년 반, 3년이 다 돼가는 사안을 그 면책 특권을 통해서 저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지금 사실은 SNS상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정부 질문 전에도 그 뭐 충격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예고를 하고 나와서 지금 저 발언을 하신 건데 글쎄요 이제 강동원 의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 다수와 특히 뭐 야당 지지자 다수도 저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그다음에 직선제를 해온 지 한 30년 된 거 아닙니까? 약간의 시스템의 변화들은 가져왔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부정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총선 뭐 대통령 선거 이거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까지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하고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청와대로서는 이걸 초반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것 자체가 또 인터넷상에서 일파만파로 나가는 이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한 부분 같은데요. 저는 뭐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우리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는 아무리 면책특권이나 뭐 불체포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제기하는 것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거운데 뭐 강 의원이 역사의 특정 부분을 너무 탐독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강 의원이 원래 통진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되자 새정치연합으로 입당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성향이 뭐 좀 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적절하지 않았고 본인이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원유철 원내대표도 오늘 문재인 대표한테 입장을 좀 밝혀달라 했으니까 야당 측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계속해서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화 방침은 정해졌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논쟁 정말 없기를 바란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뭐 이게 신호 한 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가 이해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여당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입법하는 과정도 아니고 국회에 뭐 통과돼야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차관이 결정해서 장관이 사인하면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미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말 문제는 아니고 이제 야당에서 지금 공세를 하니까 뭐 방어 논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만다는 이제 그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나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있다면은 야당과의 협의를 하고 안 되면은 이제 뭐 여론전을 하고 하는데 이 과정은 여론전 끝에 이미 통과돼 버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안이죠. 지금 뭐 밀어붙이나 만다는 사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김 교수님.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순방 전에 그 안 해도 될 얘기를 지금 한마디 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함으로 인해서 여권과 청와대 내에서 어떤 이슈 장악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이게 일정 부분 좀 장기화된다면 총선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 비박 친박 간의 이런 어떤 계파 갈등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국정화에 대한 부분은 이견을 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입법 사항이 아니에요. 장관 고시로 끝난 상황인데 20일이 걸리는 상황인데 야권으로서는 여론전 이외에는 실제로 뾰족한 묘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 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총선 때 표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결국은 그 야당이 주장하는 그 독재, 유신, 친일 뭐 이런 그 프레임과 여당이 주장하는 친북, 숙주 이 프레임 대결인데 과연 국민들이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국정을 할 때 지금부터는 너무 2017년까지 시간이 빠듯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 그 지필진 구성하는 게 지필진 구성이 정말 그 좌우 중도 이게 좀 편향 없이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 한마디 뭐 장관이 고시한다고 해서 2017년에 바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안착되는 과정까지는 대단히 그 여러 가지 고개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 문제 제기하는 건 다 좋아요. 자 이러이러한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냐.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거죠. 많은 부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논란이 있지만은요. 아니 여쭙고 싶은 게 보수증 결집, 중도층 이탈 이 부분을 아마 정치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정치 공세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되게 우리 언론이나 또 여론에서 이제 결과를 보고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되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이게 뭐 보수 세력이 결집하기 위해서 내년 선거에 뭐 이득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뭐 타임테이블을 잡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현재 그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초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보수 쪽 그 지식인들이나 또 정치인들 또는 뭐 사학자들이 사실 우려를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지금 국정교과서 부분은 뭐 많이 토론이 됐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국정이냐 이 시점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인정 교과서 세대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인정으로 하기에는 이미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가 8종류 있는데 보수 교과서가 지난번에 교학사에서 하나 만들었다가 어느 특정 학교에서 채택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를 뭐 지향하는 분들이 몽땅 학교 앞에서 데모하고 항의 전화가지고 그 학교를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교과서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필진도 현재 보수 쪽 지필진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안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런 책을 썼다가는 마치 오용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도저히 정상적인 검인정으로 더 이상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검인정 교과서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 내립니다. 내리면은 소송정을 대항합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개를 죽여요 지금. 그래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이라는 그런 그 판결 내는 현재 국정교과서 과정에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진보 쪽, 보수 쪽 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한번 합의점을 찾으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나서 교보문고 가서 책을 한번 봐봤어요. 현대사 부분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한국사를 가르치는데 현대사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것이 40% 이상을 차지해요. 그건 과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 전기는 거의 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천정배 의원과 또 심상정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3다회의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물론 국정교과서 논란이 이제 뭐 연결고리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야권 연대로 좀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좀 섣부른 판단일까요? 그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로 여야 관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박과 친노의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친박이 주류가 됐고 사실상 그러니까 비박이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야권은 문재인 친노 중심으로 딱 단일 대우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친박과 친노의 적대적 공생관계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심상정 그 대표까지 포함한 3자 그 연대트를 만든다 그러는데
저는 국정교과서에 한해서 끝날 것이다. 이것이 예. 무슨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무소속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 공간에서 본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 공과는 다 문재인 대표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먼저 천정배 의원이 제안을 한 거죠. 그 연대회의를 하자. 예. 그래서 그 공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정교과에서 나올 수 있는 득은 같이 보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예.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게 예,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났습니다. 뭐 정치개혁특위에서 얼마나 안을 내려서 다시 선거구 획정위에 줄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와중에 그 누굽니까? 저 김혜선 의원 서초갑 김혜선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초갑은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구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벌써 불출마하다 보니까 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자, 불출마의 의미 그리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세요? 네. 굳이 따지자면 불출마할 이유가 별로 없는 예. 아주 이제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선거에 나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예. 현재 또 뭐 전국 분위기상 또는 내가 도저히 공천을 받을 자신이 없다. 이런 경우는 뭐 이제 불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김혜선 의원은 서초갑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예. 정말 노른자의 지역구죠. 예, 예. 게다가 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뭐 중도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초선의 뭐 연세도 그렇게 정치권 기준을 따진다면 많지 예, 않으신데 예.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래서 예. 저는 뭐 굉장히 선의로 봅니다. 초선 아닙니까? 초선이죠. 그래서 본인이 놀랐다고 그러는데 네, 본인이 예. 뭐 불출마 선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저는 뭐 굉장히 선의로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또 굉장히 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제 과연 왜 누구를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현재는 이해운 전 의원, 바로 김혜선 의원이 19대를 했는데 그 앞서 예. 17대, 18대를 했던 이해운 의원이 현재에서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으니까 두 분 이제 경쟁 관계였는데 김혜선 의원이 빠지니까 예. 새로운 누군가 들어오겠죠.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동네에서 살고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그래서 뭐 차천타천으로 아마 예.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은 벌써 이제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5명이라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한 명도 들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보고 있겠죠. 그래요? 그 친노 중진 다선 의원들이 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뭐 12명까지 불출마를 준비한다 뭐 이런 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한 명씩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총선 임박하고 그다음에 밖에 신당 세력이 좀 커져간다고 할 때 예. 그걸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그 카드를 쓸지 예. 뭐 이 시점을 따지고 있는 것이지 제가 예. 보기에는 야권도 예. 결국은 스스로 용퇴하는 그런 어떤 그 불출마 선언들이 연말에 가면서 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철근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